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무지렁이들의 과몰입 토크, 영화 없는 영화 토론, 영화에 과몰입하다 과몰입 시네마 과시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따따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입성훈님, 영화등등님, TK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벌써 4월입니다. 등대님, 4월이에요. 4월이네요. 네. 4월에는 뭐가 있죠? 4월에는 일단 좀 결혼식 네. 시즌이기도 하고 예. 또 벚꽃이 예. 있으니까 벚꽃의 꽃말은 이제 시험이다. 중간고사다. 시험,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시고 이럴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예전에? 예전에요? 네. 아니요, 저는 항상 못 보는 편이었고요. 안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이제 제가 그 후회가 없는 게 네.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그렇게 후회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는 아니고 그냥 아. 보긴 봤는데 그냥 노력을 그렇게 안 했다. 그래도 일단 점수는 받아야 하니까.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최저만 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히님 벚꽃 4월에 보통 어떤 뭘 하고 계셨나요? 보통 4월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 벚꽃 보고 친구들이랑 네, 중간고사 봐야지 하면은 중간고사 다 보면은 벚꽃 다 떨어져 있고 저 벚꽃나무를 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딱 중간고사 기간이랑 벚꽃 피는 기간이랑 비슷하게 겹쳐가지고 벚꽃을 좀 제대로 즐기기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시절 기억나세요? 네,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벚꽃 좋아하시나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 굳이 이렇게 비염 올라오기 때문에 꽃을 많이 좋아하진 않고 공기가 청정한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열심히 학점 따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군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학생의 본분인데 당당하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대님 반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한국의 교육이 아직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선생들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을 지금 비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는 한국 겁니다. 교육계 자체를. 교육부. 그럼 저희는 국내 최고의 레스토랑 빕스만 있으면 되는 걸요. 야, 교육부 광고는 이제 안 되니까 빕스를 노려보겠다. 근데 다들 이제 세 분도 다 눈치 어느 정도 채셨잖아요. 저희 교육부 광고 못 받아요. 어차피 못 받을 거 확실히 노선 정해야죠. 이제 빕스로. 그래서 저희는 시즌2 할 수 있나요? 시즌2요? 네. 가능하죠. 빕스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든 갈 수 있죠.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렇나요, 티켓님? 그럼요. 네. 제 사랑입니다. 빕스만 갑니다. 저는 벚꽃 구경 안 가요. 빕스만 가요.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야, 빕스가 과연 함께 해줄지. 처음에 이제 이걸 기획을 하고 할 때는 이제 2월달, 1월달이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벌써 4월에 날씨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차림도 많이 얇아질 거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봄 탄다. 보통 이제 남자가 가을 타고 여자가 봄 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번 회차에서 그런 연애 얘기들 해봤고요. 참 주제 선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요. 정말 이 주제 선정 정말 좋았고 이 주제 선정이 좋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 바로 전 주제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통하네요 이건. 네, 이해하세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각 잡고 이게 멍석 깔아주니까 이제. 네, 제가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하거든요. 알겠어요. 좀 갈고야 좀 잘 굴러가는 스타일이군요. 팽이같이 이제 막 계속 때려줘야 이제 탱커.
근데 또 너무 때리면은 지금도 몸도 안 좋아서 그냥 살짝 때려주시면은 네, 한번 열심히 반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키님 좀 걱정하시잖아요. 너무 때려서 부서지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즐기잖아요. 어차피 대세면 다. 아니 근데 오늘 알고 있어요 저. 오늘 등대님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뭐 팽이 같아. 진짜. 때려야 잘 돌아가는.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팽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야 진짜 이게 댓글에 등대님 라이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굴 이렇게 표정 같은 거 띄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녹음하다가 문득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망소 깔아주면은 네. 제가 또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등대님이 어제 굴을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게 또 이제 봄이고 네. 벚꽃이 만개했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3월인데 3월 9일인데 오늘. 그럼요. 네. 투표. 일단 뭐 3월 9일? 오늘 3월 9일이잖아요. 지금 4월 그 데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넘어진 건 어제니까. 지금 저 시간 그 타임라인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 정리만 해주면 안 돼요? 티켓님 오늘 투표하고 일찍 오셨어요. 그럼요. 네. 우리 아직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맞아.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요. 그게 일단 뭐 많은 분들의 예상을 그렇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다. 잡혀갈 것 같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네. 그럼 여론조사대로 간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론조사대로 간다. 이거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네. 뭐 결과가 나왔고 얼굴이 빨간 게 어느 정도 그 지금 제가 뭐 빨개지기도 하고 파래지기도 하고 노래지기도 하고 가끔 색 잘못 비치면 초록색도 되고 뭐 그래요 제가. 검어지기도 하얘지기도 하고 그래요. 될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됐든 간에 등대님은 지금 되신 분이 될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됐겠죠. 한 표 받았는데 되진 않았을 테니까. 다른 분들은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쵸? 근데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준 사람이 됐다. 이건 거죠. 자꾸 저를 곤란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방송한 지 10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주제를 모르세요. 그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어차피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제목의 주제가 오늘 뭐 할 거다 써 있는데 왜? 투표 여러분 우리 정치 이거 투표 많이 하고 다음 4년 뒤에 또 이제 다시 투표율 높여요. 파이팅. 선관위가 됐네요. 투표 파이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고 주시면 저희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실 4월이면은 이제 뭐 인수위가 이제 가동될 기간이고 이제 5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또 다른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5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5월 지방선거요? 될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대님의 활약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회 남았거든요. 오늘 6회니까 4번 남았는데 어떤 활약을 더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저희 고정 패널 3분이 이제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앞서 이제 등대님이 이제 마블은 시네마인가 소문님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티키님이 가져오신 주제입니다. 티키님한테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영화 열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열린 결말 정말 필요한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주제를 들은 등대님이 자기 주제보다 너 이게 더 무거운 거 아니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맹비난을 하셨는데 맹비난이 아니라 그냥 넌지시 한마디였는데 이거를 맹비난으로. 그리고 저 기억나는 게 제가 생각보다 많은
그 원성자자한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이 주제가 너무 어렵다, 무겁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누가 그랬죠? 저 빼고 세 분 다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뭐 비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 살짝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어렵다라고 느꼈던 거지 뭐 싫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제 3자인 입소문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열린 결말에 대한. 네, 그러니까 두 주제 중에서 어디가 더 무겁냐? 주제 중에서요? 뭐 저기 어느 하나 그렇게 각 잡고 이야기할 만한 건가 이게 과연? 이거 결론이 설마 이거 결론이 이게 모두 깠다. 아니 본인 주제가 낫다. 결국은 이제 과몰입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가 좀 나와줘야 훨씬 더 이야기를 엄청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제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다음 만약에 주제를 하게 되면 한번 조금 더 재밌어 보일 만한 주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생각나시는 건 없나요? 생각나는 거요? 네. 있잖아요. 그 등대 이대로 괜찮은가? 네. 좋아요. 제가 본인인데 제가 무거운데요. 일단 정답이 정해져 있죠. 안 괜찮으니까. 등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등대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토론을 할 거면은 심플 토론 마냥 반대여도 찬성으로 정해지면은 찬성으로 무조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등대 이대로 괜찮은가에 여기 반대. 괜찮지 않다. 안 괜찮다. 안 괜찮은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안 괜찮다고 하고 그래야 재밌지. 지금 등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저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니까. 그 반대로 가야 재밌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남들은 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렇게 가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 여러모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티 탭에 한번 질문을 올려볼게요. 영화 등대 화나시는 건가요? 그 밑에 만약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리신다면 밑에 댓글들이 훤히 보이거든요. 예상이 가요. 안 괜찮다로 통일될 것 같아서. 아니요.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격려하시고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격려하고 응원해 주실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왜 우리 등대 괴롭히냐. 실제로 그런 댓글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 등대 괜찮은가 그 연금 나왔던 영상에 왜 등대님한테 뭐라고 하냐. 맞아. 진짜요? 나 왜 못 봤지? 있었어요. 채팅에 그랬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등대 구박하냐. 우시는 거예요? 눈물 고여요. 아니요. 눈물 아니요. 첫사랑이 생각나가지고. 첫사랑이 생각나가지고. 야, 아까 첫사랑 얘기할 때는 울지도 않더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뭔 얘기하자 여기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주제 얘기하다가 주제가 더 어디가 무겁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 정말 필요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열린 결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열린 결말은 제작자가 명확한 결말을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가 하나의 딱 주제를 마무리하는 완결성을 보이는 것을 원하는 관객분들은 이런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겠죠. 이 열린 결말에 대해서 여러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좀 문득 들었던 생각은 그 영화와 드라마가 이 열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냐, 태도가 어떠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드라마는 어떻게든 억지로든 결말이 명확하게 행복하게 끝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입소문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드라마가 16부 마치 준비한 듯이죠.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래도 드라마라는 그걸 이제 소비하는 콘텐츠가 영화보다는 압도적으로 그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그렇죠. 16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이제 그런 이제 긴 러닝타임이 있는 만큼 안배하는 것도 중간에 좀 잠깐 못 보더라도 뭐 집에서 딴 거가 하든 잠깐 못 보도 놓치더라도 스토리를 흐름을 이제 끊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서
16시간을 앉아서 주구장창 봤는데 이걸 열어놔? 라는 느낌. 네. 그래서 마지막 회쯤 가면 대부분의 이제 초반에 궁금했던 미스터리라든지 혹은 로맨스라고 하면 이 두 커플이 잘 돼서 행복하고 꽁냥꽁냥한 거라든지 그 사건이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거의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박 이하의 드라마들은 15부, 14부쯤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끝내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경우도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무리를 이제 활짝 열어놨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결말 관련해서 좀 많이. 이번에 결말 관련해서 아주 굉장한 네.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났습니다. 공작도시라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방영한 드라마가 네. 있어요. 김강훈과 소혜 배우. 네. 이 드라마가 정말 굉장한 진짜 지금까지 드라마 봐온 것 중에 이런 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용감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담한 결말을 이제 그 재벌가에서 이제 막 그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뭐 굉장히 이제 그 돈 없고 힘없는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론을 형성하고 굉장히 그 암울한 이야기. 그거 안에서 그 수혜라는 이제 그 여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재벌가의 그 같이 손발을 맞추는 사람이었다가 희생자였던 그 여자와 이제 연관이 되면서 유대관계가 깊어지면서 고쳐먹고 이런 부조리한 세력은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16부작도 아니고 20부작이었거든요. 20부작이 가기 전에 이 유대관계에 있던 여자가 그 재벌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여주저 주인공이 그 여자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더니 취직도 잘 안 되고 암울한 현실에서 끝났어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희생자와 비슷한 또 다른 이제 그 사람한 여자와 만나서 이제 그 어린 학생과 만나서 뭐 그 학생에게서 다시 뭐 좀 나아진 세상을 이렇게 미묘한 눈빛 교환 정도를 하더니 드라마 끝나더라고요. 보고서 정말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악이 승리하는 드라마를 현실 이렇게까지 보여주다니 라는 생각도 하면서 드라마 그 토크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들끓는 여론이 어떤 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고 용감하기도 한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거의 뭐 사실 드라마의 곡성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엔딩이 있었어요. 티켓님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우연히 그냥 무슨 얘기를 그냥 지인이랑 하다가 열린 결말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인데? 이거 소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냅다 이제 말을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따스님이 자꾸 하셨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하실 거냐고. 그래서 이해해야죠. 아니 그냥 제가 이제 확실하게 물어본 거는 뭔가 약간 이 등대님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 뭔가 명확하게 내가 이걸 꺼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에피소드를 막 이렇게 뭐 화수분 쏟아내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하겠다고 한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얘기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4화에서 이런 참극이 발생했는데 잘했는데 참극 잘해주죠. 잘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를 승인한 내가 잘못이지 등대님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네. 자,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열린 결말은 사실 등대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열린 결말이라는 게 그 다양성 영화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특히나 다양성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도 결말에서 이 모든 앞에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을 봤을 때 이걸 위해서 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야, 이 영화가 정말 굉장한 그 뭐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각을 잘 보고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는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 다양성 영화나 이런 영화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이제 다양성 영화 전문 유튜버 좀 게으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이제 상업 영화로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가려는 우리 등대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분명 그 열린 결말인 작품, 뭐 예를 들어 결말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을 본다면은 분명 어떤 영화 팬분들은 좀 개연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뒷 이야기를 저 혼자서 그려내보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아, 이 작품이 이렇게 결말이 났으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렇게 하겠지? 혹은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 라고 뭔가 그려보는 그런 게 조금 전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즐기는 되게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된 만큼 그 영화를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나쁘게만 물론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창작자가 이야기를 덜 끝냈다가 아니라 나머지 이야기를 관객한테 맡겨뒀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책임 떠넘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영화를 못 만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영화를 잘 만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노잼인 게 잘못이다. 영화가 노잼이면 잘못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영화가 재밌으면 된다. 그렇죠. 네. 사실 아까 뭐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기생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뭐 해석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이 가족이 어떠한 뒤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될지 예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등대님의 말에 빌려서 이제 이런 걸 해석을 해보면 기생충 봐라 잘 만드니까 열린 결말 둬도 뭐 아무도 말 안 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죠. 그렇죠. 뭐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셉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독립 영화로 따지면은 매기 같은 작품도 그렇고 뭔가 결말에서 이 사람 혹은 이 상황이 사실 이랬던 건 아닐까 하고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개연성도 있고 독특하고 통통 튀는 소재다 보니까 그거를 그려내는 게 재밌는데 앞부분이 뭔가 재미가 없고 좀 뭔가 난잡하면은 그 열린 결말 말이 좋아서 열린 결말이지 그건 그냥 창작자가 작품 하나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구나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매기 다뤄달라고 한번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등대님이 매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매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콤비거든요. 이옥섭 감독님이랑 구규환 배우님, 이주영 배우까지, 그쵸. 문소리 배우까지, 그쵸. 심지어 거기 이주영 배우님이 두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쵸.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죠. 제가 만약에 매기를 다룬다면은 그 매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아예 가지고 이제 스토리 리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아직 연락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연락을 해볼 수는 있는데 거기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영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약간 이거 팟캐스트만 안 듣게 하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영화를 잘 만들면 열린 결말이든 닫힌 결말이든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얘기할까요? 왜요? 아니 그 영화 등대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영화 제작자가 이야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재미없는 영화들은 제대로 못 마친 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지은 거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말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결론을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요, 등대님. 이번에는 제가 억울한 게 이 망하는 과정이 중간부터 본인도 뭔가를 느끼면 굉장히 눈빛이 불안해지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억울한 게 그 아까 전 그 질문이 열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만든 영화는 열린 결말에 닫히면 할 말 없고 근데 재미없는 영화는
좀 그거는 뭔가 창작자가 그냥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따시님이 그러니까 잘못 만든 영화는 뭐 이제 그렇게 가버리니까 저는 그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 기간이 이제 좀 길잖아요. 그래도 네네. 제작자도 만들면서 이거 망한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중간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영화 제작 기간의 한 편이 마치 영화 등대님의 멘트 하나에 압축돼서 담겨 있는 것처럼 진짜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로 풀어가고 있었는데 대화가 일단 길을 좀 잃었고 뭔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으면 결말이 나버리는 열려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등대님이 말하는 스타일이 망한 영화, 망해서 열린 결말을 선택한 영화의 그 과정들과 일맥상통하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게 남이 이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나는 저런 게 아닌데 하는데 남들은 그게 느끼나 봐요. 사실 근데 입소모님도 지금 열린 결말, 닫힌 결말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등대님 얘기만. 그러니까 열린 결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상 다반사로 많을 수 있으니 그 제작자도 열고 싶어서 열어놓은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무책임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나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진짜 좋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작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일이 꼬이다 보면 훌쩍 떠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제작하는 요 영화에서 훌쩍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결말은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좋은 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막 영화 광이고 막 이런 타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거 관심 있는데 사실은 결말 궁금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 결말이 뭘까? 그래서 러닝타임 내내도 계속 결말 언제 나오지? 어떻게 끝나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보는데 약간 그 조별과제 같이 하다가 뛰쳐나간 느낌 아세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이만큼 산더미를 주면서 네가 해 이렇게 된 느낌이어서 뭔가 저는 이제 감독이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객이 그거를 감독이 손을 놓으면서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아니 상상할 거면 애초에 안 가지. 집에서 상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말 편집하다가 편집하면서 와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제 그렇게 이거는 예술이니까 예술로 예쁘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여지를 준다는 이름 하에 살짝 놓으신 게 아닐까. 엄청 좋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그 열린 결말 영화 중에서 좀 이거는 그래도 좀 재밌게 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인셉션이 좋았어요. 그냥 그 영화는 내용 자체가 정신이 없잖아요. 막 이게 어디 시간 속의 시간인 건지 시간 속의 시간인 건지 현재인 건지 모르니까 그냥 끝나도 끝났구나. 그래.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다. 실제로 놀란 감독은 그 결말에 대해서 이거는 열린 결말이 아니다.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결말이다. 결말은 하나다.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자가 의도한 열린 결말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의도가 흐릿하니까 열린 결말처럼 보인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열린 결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자였고 이제 워크숍도 했고 이제 제작 참여도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쓴다고 영화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열린 결말을 선택을 하게 되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가지 좀 키워드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왜 선택을 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감독의 의도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린 결말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열린 결말을 선택하게 된 거면은, 그러니까 뭐 입소문님이나 티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이야기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넘겨, 이렇게 돼버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감독이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을 선택하는 이유는 감독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결말이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기된 이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뭐 어떤 제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문제다라고 하면 어떠한 명확한 결말을 내리는 것보다는 지금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영화가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열린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인물들이 어떻게 뭐 앞으로 꾸며갈까 보다는 감독이 이걸 왜 선택했을까를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그래서 감독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지점들을 몇 개 갖다 놓고 열린 결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무책임하게, 야 내가 말이야 어제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완전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해야 어느 정도 이런 의도구나, 뭐 또 이런 방향으로 얘가 가겠구나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열린 결말은 뒷부분의 설명을 생략을 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한다는 거는 생략을 해도 영화의 내용에 이해하는데 무방하다. 그러니까 인셉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열린 결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앞에서 다 이야기가 탁탁탁 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 구조가 짜줘야 되는데, 이제 그 티키님이 말씀하신 그 열린 결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감독이 이제 자신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소문님한테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제 결말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도, 아무래도 드라마는 대체적으로 열린 결말이 거의 없거든요. 드라마 중에 열린 결말이 있던 게 있었나요?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공작도시도 이상한 결말이었지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시그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열린 결말이긴 뭐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 거니까. 네, 마무리가 됐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파리 연인 같은 결말만 아니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 않나. 꿈이었다. 네. 와, 그렇게 생각을 파리 하는데. 연인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꿈이어서. 박신양 배우 나오는. 네 맞아요.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그거.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어떻게 그래요?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당신 친구들 다 잘 나가는데 내가 뭘 따라단단단단.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내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엄청 명대사. 네. 그러니까 명대사인 거는 아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감정이 팍 터지는 순간. 그렇죠. 왜냐면 신데렐라 김정은 배우. 네,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나도 완전히 웃었는데 진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얘는 완전히. 저 그 파리 여인은 아는데 본 적도 있고, 근데 결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모든 게 꿈이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김정은 그 배우가 작가 지망생인데 그 사람이 쓰던 드라마의 일부였어. 내용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그 글을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남자 주인공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수리공이고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말을 보고서 와 진짜 이런 거지. 머리를 그냥 부여맨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결말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는 비교적으로 좀 열린 결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영화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낙장불입이잖아요. 네. 걸면 극장에 걸면 그만인데, 드라마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더킹 영혼의 군주라는 드라마도 이제 굉장히 큰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인데 초반에 좀 많이 좀 심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꼬꾸라뜨리면 이제 방송국에서 투자나 이게 많이 문제가 되니까 거의 드라마 팀 2개 정도를 더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방송 촬영을 막 이렇게 돌리고 편집도 막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인공호흡을 막 시키더니 그 결말에는 결국 살려냈거든요. 어떻게든. 김은숙 작가. 네네네.
초반에 연출과 편집이 좀 많이 허술한 부분하고 뭐 개연성도 좀 많이 이상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심폐소생을 시키더니 결국은 소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중간에 가다 영화는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데 드라마는 이제 제작 기간도 좀 빠듯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는 중간에 편집을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꿔서 시나리오를 이제 뭐 쪽대보를 간다든지 뭐 좋지 않은 그 행태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말을 어떻게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열린 결말이나 망하는 결말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드라마가 그래서 쪽대본을 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라마들이 잘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유승우님이 자주 얘기하는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어디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할 여지들이 많은데 영화는 보통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쪽에서 열린 결말 예시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생각난 게 독전이거든요. 독전 같은 경우는 혹시 보셨나요, 세 분? 네, 저는 봤습니다. 저만 안 봤네요. 네, 독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빌런을 찾아가서 멍하니 쳐다보더니 그냥 바깥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공간 집 밖을 보여주더니 총소리가 한 방 나고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누가 총을 쐈고 누가 죽은 거냐. 주인공이 자살한 거다. 아니다. 빌런을 쏜 거다. 빌런이 자살한 거다. 아니다. 빌런이 쏜 거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 열린 결말 영화나 뭐 작품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게 이거는 좀 재밌었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그 현재 진행형이었던 네. 그 살인의 추억의 마무리가 네. 그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무리 지었던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결말의 문제가 아니라 결말까지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런 결말이 오히려 더 그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사코. 아사코도 그것도 알렸지. 안 보셨겠지만 아사코도 결말이 주인공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끝나거든요. 결말 있지 않나요 그거? 아니 카메라 보고서 끝나요. 진짜요? 네. 기억을 더듬고 계신데 봤어요? 아니 너무 궁금해서 결말만 찾아서 봤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한테 갔다가 그 얼굴이 똑같은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나요? 류아이도 더워서 끝나고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강물이 참 더럽네. 그래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강물을 바라보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사코가 이렇게 보다가 카메라를 딱 파요. 그 옆에서 류아이가 뭐 보는 거야? 보다가 이렇게 같이 카메라를 봐요. 그러고서 끝나. 그 이제 그걸 돌아온 걸로 보냐 아니면 그 받아주지 않은 걸로 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여지가 있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카메라를 배우가 카메라를 본다는 거는 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3회 장벽을 넘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제를 관객한테 넘긴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너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래?라는 좀 약간 그런 스탠스로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감독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이야기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딴 결정을 하고 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그런 아사코 같은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안 하지만 만약에 정말 아까처럼 뭐 깔끔하게 끝내지 못한 과거 애인이 갑자기 찾아왔어.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거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아사코가 그런 인간의 내면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본다면 마지막에 결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갑자기 영화 이야기가 갑자기 깊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코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등대님 그 영화 열린 결말 영화 중에서 뭐 인상적이었던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매기 같은 경우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연출 자체가 너무 좋기도 했었고 괜찮겠죠?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걸 물어봐요. 너 여자 때려본 적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둘이 이미 너무 감정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약간 나 그냥 뭐 있으면 어쩔 건데 라는 식의 그런 느낌과 진짜로 때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거기서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결국에 남자 주인공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친 결말이긴 한데 왜 웃냐면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로 구덩이에 빠져요. 실제로 구덩이에 빠져요.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거 없어져요. 이게 진짜 영화 결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매기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매기라는 작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완전 열린 결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끝맺음을 이렇게 하는 방식도 되게 영화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린 결말 하면은 전 또 독립영화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니까 매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열린 결말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살인의 추억과 매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티켓님께서 1화에서 아사코 얘기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물론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궁금해졌는데요. 네. 영화를 보셔야지 왜 대결말만 보세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요약해놓은 거 빨리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찾아봤으면 또 화냈겠다 싶어서 왜요?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저 본인이 뭔가를 보면서 막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화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그런 맛에 보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코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보면서 아까 입소문 그때 1회 때도 얘기했지만 입소문님이 이걸 다시 본다고요? 쉽지 않는데 이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공감합니다. 저도. 굳이 그걸 볼 시간에 시간이 다른 것도 더 즐길 수가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굳이 아사코일 이유가 있나. 근데 한 번쯤 볼만한 영화인 거는 맞잖아요. 일회성으로는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계속 보는 게 맞나 싶으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 14회쯤 왔을 때 내가 이놈의 결말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그래 이렇게 끝났구나. 그 정도. 결말은 마음에 드세요? 결말을 이제 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입소님 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열린 결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영화 작품 내적인 스토리가 사실 중요하다라는 좀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하다가 말더라도 뒤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대충 뭔 얘기할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전혀 이해가 안 된 표정인데. 이건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린 결말은 열렸는데 마음은 닫혔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근데 좀 약간 그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근데 오늘 패션이 바로 이해하잖아. 물론 내가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충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게 뭔가 약간 언질이 되니까 이게 열린 결말의 이제 스탠스 차이가 아닐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서로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티키님 어때요? 본인이 갖고 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반성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운되고 굉장히 소재가 없고 뭔가 그렇다고 막 정말 대놓고 진지한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네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려주시면 반성하고 각설하고 다른 주제 가져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등대님 어때요? 오늘 이렇게 열린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저는 의외로 제가 가져왔던 소재보다는 할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앞에서 그 티켓님이 반성을 해버리시니까 반성을 안 한다고 못 박아놓은 제가 살짝 조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포지션 아니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 MCU 좋았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나쁜 이 이미지 그냥 갈게요. 전 재밌었습니다. 주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입소문님 어때요? 저는 이게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열린 결말로 가게 되는 과정 자체가 제작자가 가는 과정에서 약간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떠넘기는 듯한 그 행태와 주제를 게스트들한테 정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어떤 그 공통점이 느껴지는 어떤 열린 결말 같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이분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런 기회 주지 마라.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는 저희가 스스로 다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협의 없이 그냥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유를 주니까 이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이게 이제 그 와중에도 네. 자기 몫을 할 사람은 하더라. 이 주제를 잘 가져오시면 좋은 방송이 가능하니까 주제 선정에 저렇게 약간 무책임한 그 떠넘기기식의 주제 선정이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무슨 얘기예요? 저 혹시 최선 다했나요?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면 방송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일단 등대님이 뭔가를 준비해오셨다. 해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걸 보고 오는 게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고, 그러니까 어떠한 뭐 논란들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왜 이런 마르틴 스코세이지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영화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 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뒤로 없을 줄 알았어요. 싸우시는 건 아니죠. 싸우는 건 아니죠. 싸우는 건 아니죠 지금. 아니. 그 앞부분에서 저는 그 마르틴 스코세이지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해오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줄 알았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야 되는 거냐고. 뭐 등대님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앞에 말을 해서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심지어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하여튼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앞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자기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셨구나 하고서 이제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 없고, 네, 좋죠. 후회 없으시죠?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누가? 뭐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 국제 정세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한 거 잘 지키고 이렇게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주라. 네. 잘 해보세요. 이렇게 말 남기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품격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 시네마 곽신이었습니다.